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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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웅가 아빠. 엄마 아빠의 허리와 손목은 무사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 다론맘입니다. 오늘은 아기 엉덩이 씻기는 방법과 저희 아이들 7개월부터 27개월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골 육아템 호프베베 아기 비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하루 평균 5회 응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응가를 할 때마다 엉덩이를 물로 닦아줍니다. 신생아 때는 모성애와 불굴의 의지로 기쁘게 엉덩이를 씻겼지만 제 몸이 풀리는 속도보다 다루미가 커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 응가를 치우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비데 없이 씻길 때를 재현해 봤습니다. 비데 없이 씻길 때는 이렇게 허리와 손목,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때는 괜찮지만 저처럼 쌍둥이거나 다둥이인 경우에는 정말 하루 종일 똥만 치우다 끝납니다. 게다가 엄마가 아프거나 아이들이 장염에라도 걸리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결국 참다 힘들어서 아이들이 7개월쯤 됐을 때 비데를 구입했습니다. 응가를 치우기 전에 바지를 벗기고 상의가 젖지 않도록 가능한 위로 올려서 화장실로 갑니다. 비데 등받침대에 눕히고 세이프가드를 채웁니다. 응가가 세면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기저귀를 벗기고 물티슈로 한번 닦아준 뒤 간편히 물로 닦아줍니다. 다 닦은 뒤에 아이를 들어서 엉덩이 물기를 닦으면 끝! 이렇게 비데를 사용하면 손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아이 엉덩이를 씻길 수가 있습니다. 호프베베 아기 비데는 설치 난이도는 엄청 쉬운 편은 아니지만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설치하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프베베 아기 비데는 설치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타사 제품들과 달리 씻을 때마다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엉덩이가 공중에 떠 있어 딱 엉덩이만 씻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면대에 자리 차지를 하는 부분과 그로 인한 물때 생김이 단점인데요. 이 부분은 편리성이 워낙 뛰어나서 저의 경우 충분히 감당할 만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등받침대의 경우 아기 돌까지 혹은 12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의 경우 지금 27개월이고 14kg인데 비데의 무게중심을 잘 이용해서 아직도 등받침대에 눕혀서 씻기고 있습니다. 호프베베 비데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 한순간도 비데에 완전히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등받이를 완전히 결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씻길 수도 있고 아이들이 크면서 발버둥을 치거나 몸을 비틀기라도 하면 생각보다 등받이가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커가면서 비데를 거부하거나 비데 위에서 심하게 장난치거나 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겨내시면 더욱 오랫동안 편안하게 비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롬이의 경우 18개월 때 한 번, 24개월 때 또 한 번, 2번 정도의 고비가 있었는데 2주 정도 꾸준히 엉덩이 씻을 때에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알려주니 지금 같은 겨울에는 두꺼운 옷이라 세이프가드를 채울 수가 없음에도 얌전히 누워있어 편하게 엉덩이를 닦이고 있습니다. 비데는 세면대가 더러워지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더러워지고요. 청소하는 것도 세면대 씻는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로 풀어서 설명하니 복잡해 보이는 거고 실제로 비데 사용 과정들을 몸에 익히기만 하면
육아가 정말 편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육아템 중에 제일 추천하는 걸 꼽으라면 바로 이 포프베베 아기 비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요. 포프베베 말고는 아이들 엉덩이만 깔끔하게 씻을 수 있는 비데를 못 찾아서 이 비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보다 더 좋은 비데를 발견했다면 지금 그 제품을 리뷰하고 있겠죠? 포프베베 비데는 정말 모든 부모님들께 다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엉덩이 씻길 때 얌전히 잘 있어주고 둘째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데 없이 아이 엉덩이 씻기는 팁도 공유해드리니 초보 부모님이나 비데를 사용하지 않으실 부모님 혹은 여행 갔을 때를 위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이의 목을 왼팔 위에 얹고 왼쪽 손으로 아이의 왼쪽 다리를 잡아 감싸 안습니다. 이때 아이의 양팔은 머리 위로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씩 기저귀 90호를 떼어냅니다. 떼어낸 후 응가가 세면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기저귀를 벗겨냅니다. 물티슈 한 장으로 앞에서 뒤로 한 번, 뒤에서 앞으로 한 번 응가를 닦아냅니다. 이때 오른팔을 아이의 오른쪽 다리 밑에서 받쳐주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수도꼭지 가까이 가서 씻길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른팔로 아이의 오른쪽 다리를 받쳐주면서 씻기면 아이의 다리가 젖지 않게 엉덩이만 닦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엉덩이를 씻는 동안 항상 아이의 엉덩이를 높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실생아 때부터 사용한 게 아니라 6개월까지 고생하면서 엉덩이만 닦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비데를 구매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가 이 아기 비데와 아기 목욕 의자는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로 정말 뽕 뽑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기 비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비데 없이 아이를 씻긴다고 시간이 더 걸리고 병원 가야 한다고 또 시간을 쓰고 이런 시간들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비데 구매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 건강과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합리적 구매에 맞겠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